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장품 제조 공정론 2주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들은 대략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장품의 개요. 우리가 이미 화장품 개론이라든가 통해서 한 번씩 다 배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화장품의 개요, 그리고 또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의 분류, 그리고 기술적 요소라든가 또 품질과 관련된 요소, 더불어서 산업적인 특성이나 시장 동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장품과 관련된 기술 개발인 R&D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2주차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화장품의 개요 측면에서 화장을 그러면 원시 시대부터 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화장의 목적이 좀 지금하고는 좀 달랐겠죠. 그죠? 이를테면은 자연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주로 했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사회에서의 자기 신분을 갖다 과시하기 위한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그 사실로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은 물론 우리가 화장품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청결하고 또 어떤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라든가 이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아름답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화장의 그런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피부 노화 방지는 특히 또 자외선이라든가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뿐만이 아니라 모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실제로 쓰고 있죠. 또한 이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늘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요소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화장품의 그런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화장품? 왜? 화장을 하는 역할. 화장품을 사용을 해서 화장을 하는 그러한 목적,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요거는 아까도 우리 그 원시 시대부터 어떻게 화장품을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봤듯이 그 당시에는 역시 외부로부터 어떤 그 자기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냥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뒤집어 쓰거나 혹은 뭔가를 발랐거나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갖다 가지기 위해서 계급이라든가 신분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신체의 장식적인 요소로서 화장품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그 마을에서 축제를 한다라든가 또 문화 의식을 한다라든가 종교 의식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랬을 때는 뭔가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자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풍습들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마을 행사나 또는 이제 그런 풍습에 따라서 어떤 그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그럴 때 치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대략 한 세 가지, 더불어서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까지가 과거 원시적인 그런 시대에 주로 이제 화장의 목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화장의 역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역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으로서 조금 더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눈을 좀 더 강조한다라든가 또는 입술을 좀 더 강조한다라든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그 목적으로 화장품을 갖다 사용하기도 하죠. 더불어서 자기를 갖다 표현하거나 몸가짐이나 의사소통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화장을 갖다 하기도 하고 또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뭐 노화 방지라든가 또는 어떤 젊음의 활력을 갖다 되찾는다는 이런 목적으로 피로 회복 또는 긴장 이완이라고 하는 측면에 그 목적을 갖다가 두기도 하고요. 또 기쁨이라든가 삶의 보람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을 갖다가 유쾌하고 밝게 꾸미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화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 또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장품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조금 역사 시대에는 어떻게 화장품을 갖다 썼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본다면은요. 화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 그러면서 모여서 생활을 하고 또는 뭐 이제 사냥을 하고 목축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도 역시 화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썼다라든가 이러면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화장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구석기 시대를 거쳐서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최근에는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논의했던 것처럼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라든가 또는 우리 피부를 갖다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좀 더 아름답고 밝고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신분 표시의 목적으로 종교의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천연 물질을 갖다 이제 사용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역사 시대에는 이미 고대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헤나 가루라든가 또 향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러한 다수의 오늘날의 화장품과 유사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의 그런 무덤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인데 워낙 밀폐된 그런 형태로 보존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원형을 갖다 크게 잃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보존이 돼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오늘날에 이를테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림류 또는 밤류, 밤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반고형 또는 반액체형 그런 형태의 화장품 비슷한 거를 이미 그 시대에도 썼었다는 거예요. 저 밑에 보시는 것이 이제 파라오의 어떤 이제 왕의 무덤이었었죠. 이렇게 미이라로 완전히 보존을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된 이런 오늘날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런 원형들도 잘 보존이 돼 있었던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집트 왕조 시대의 이제 클레오파트라이죠. 이 클레오파트라 물론 오늘날 현세의 클레오파트라를 갖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눈에 짙게 화장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신분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또 어떤 유물이라든가 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었을 때도 자기의 신분을 과시를 한다라든가 어떤 행사를 갖다가 할 때 그때 그 행사를 갖다 즐기고 또 평소의 생활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치장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화장의 이제 역할인 거고요. 또는 어떤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것처럼 표범이 왜 색깔이 알록달록한지 혹시 아세요? 호랑이가 왜 이렇게 자기 털이 이렇게 줄무늬로 되어 있고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것은 상대로 하여금 눈에 쉽게 띄면서도 위협감을 주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눈에 쉽게 띄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나가거나 이럴 때도 얼굴에 이렇게 치장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부 종족들이 사냥을 가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의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평소와 다른 형태의 그런 치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마찬가지 사냥할 때에 그런 어떤 뭐 다양한 치장이라고 해야 되나 문신도 새기고 요즘 뭐 축구 선수들 또 농구 선수들도 문신을 새겨가지고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한 모습들의 한 예를 갖다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자기 과시 또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진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전통적인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치장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저쪽 그림하고 요 가운데 밑에 쪽에 요 그림은 일본의 가부키라고 하는 연극, 전통 연극이죠. 그 연극을 하고 그럴 때 이제 화장을 한 분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주로 특징은 피부를 굉장히 하얗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하얗게 표현하면서 입술이라든가 또는 눈의 일부만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쪽 왼쪽 그림 보면 조금 이제 붉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한데 사실은 피부 전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좀 희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가부키의 특징이었었어요. 근데 이 오른쪽 위에 보면 조금 또 그림이 달라지죠. 요거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장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자기를 갖다 꾸미고 있죠. 요거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요 두 종류의 그림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경극에 나오는 그런 배우의 모습이에요. 그때 꾸밈새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다르고요. 중국에 나오는 이제 경극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남자 배우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으로 분장을 하고 등장을 한다라든가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사한 어떤 그 공연 활동 또는 풍습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다 아까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환영이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최근에는 청결하고 또 미화해서 좀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신감 있게 돋보이게 하려고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배우 또 탤런트이자 화장품 모델로 등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다 한결같이 그래도 한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풍미했었던 그런 이제 모델들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다 품절녀예요. 그렇죠? 품절녀였었는데 여기만 다시 돌싱녀가 됐나요? 예.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좀 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또 자신감을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화장품을 갖다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화장품이 도대체 언제 쪽부터 들어왔을까? 뭐 최근에야 우리가 뭐 K-뷰티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 잡을 정도로 그렇죠? 화장품이 우리나라의 화장품,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고 그리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화장품이 도입된 건 언제일까요? 예, 화장품이 도입된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요게 이제 제품으로 나왔었던 이제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처음 만들고서 이게 신문에 기재됐었던 이제 광고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금 투박한 형태의 그런 어떤 포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왔었던 건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옛날 그대로 모습이니까는 박가분, 예, 박신의 집안에서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분첩이라는 거죠.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파운데이션이죠. 그렇죠? 예, 뭐라 그럴까? 분말형 파운데이션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박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거의 공통된 견해고요. 또 실질적으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판매 허가를 받은 1호 제품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1916년, 1916년에 제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제조를 했냐면은 박승직이라고 하는 분의 아내가, 부인이 이런 그 제품을 처음엔 제조를 했어요. 부인 이름이 이제 정정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개발을 한 거예요. 바로 요 1916년이면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이 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제 치하 시대에 일제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와 비슷한 거를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었던 건데요. 바로 이런 박승직이라고 하는 분은 포목점을 경영을 했었어요. 어디에서 했었냐면은 서울에 여러분들 보신각종이 있는데 아시죠? 보신각종에 있는 바로 그 건너편. 지금은 이제 삼성화재 건물이라고 하나? 뭐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는 바로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었었고요. 그것이 이제 일제시대 때도 있었던 데라고 해요. 그 자리가. 거기에 상점에 박승직이라고 하는 분이 포목점을 운영했었다고 해요. 근데 포목점이라는 건 부인들이 많이 이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만든 그 포목점의 주인이었었던 정정숙, 부인인 정정숙 아내가 이렇게 이러한 제품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1920년에 최초로 상표 등록을 하고 일제 치하였으니까는 그때 판매 허가를 갖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에 상표 등록하고 1922년에 비로소 이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얻어가지고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된 제1호 화장품이고 그와 관련된 이 광고, 신문 광고예요. 예. 그래서 그 신문 광고를 갖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내 본 거고요. 요거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좀 꽤 흘렀죠. 예. 저게 1916년에 등장을 하고 22년에 1호 화장품으로 이제 허가를 맡아서 판매를 했지만 그 이후에 화장품다운 화장품이 사실은 저렇게 바꿔본 이후에는 분 형태의 화장품이 이제 줄을 이뤘었어요. 물론 이제 연지라든가 곤지라든가 입술연지 이런 것들 이제 일부 등장을 하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은 천연물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바로 일정시대 거의 후기부터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그리고 해방 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은요. 저 럭키 크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게 1947년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저 럭키 크림은 우리가 옛날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일제시대 또는 이제 해방되고 초기에 동동구리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저건 어떻게 팔았냐면은, 저 깡통은 그냥 이제 깡통으로 사는 거고, 이렇게 북을 치면서 다녔대요. 저걸 팔기 위해서. 그래서 구림 그러면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동동은 뭐냐면 북을 쳤으니까 그러면 구림 이랬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글쎄 여러분들 집에서 있나요? 달걀 같은 거 팔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스피커에서 그러다가 달걀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북을 둥 치고 구림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동구리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크림을 덜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저 통은 통내로 팔고 그래서 살아 나오면은 그 통을 들고 나오면 거기다가 덜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47년의 럭키 크림이고요.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것이 이제 멜로디 크림이라고 하는 것이 1948년에 태평양에서 처음 나왔었던 제품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어서 1951년에 ABC 포마드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멜로디 크림은 태평양이 시판을 했었던 그런 굉장히 오래된 초기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2011년에 리뉴얼 제품이 한번 나왔었어요. 예, 이러한 형태, 초기하고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판매를 했었다고 해요. 2011년에 2000세트인가 그때 만들었다고 했는데 불과 뭐 며칠 만에 완전히 싹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예. 요게 우리나라에 이제 화장품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59년에 태평양에서 나온 이제 코티분, 예, 분첩 형태의 그런 이제 화장품이었었죠. 애기들 뭐 이렇게 이제 땀띠 나지 말라고 발라주는 그런 분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굉장히 여러분들 혹시 할머니라든가 계시면은 그때 것들이 이렇게 좀 물건들이 남아있다면 이런 것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라든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화장품, 우리나라에서의 이 화장품 산업들은 지금은 K-뷰티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근대화 산업화되는 모태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1호 화장품이라고 하는 박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포목상을 했었던 박승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내가 만들었었던 건데 그 박승직 상점에서 굉장히 저걸 팔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많이 돈을 갖다 이제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상점 규모를 크게 만들고 하면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해방되고 나서 뭐를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면 두산상회라고 하는 것을 저 박승직 저분의 아들이 되는 분이 박두병 씨가 이제 만들게 돼요. 바로 이 박두병 씨의 이제 아들들이 오늘날에 두산그룹을 갖다 일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박용성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박승직 저분의 뭐 그러니까 증손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을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날에 굉장히 산업화를 갖다 이끌고 있는 두산그룹을 만들었다. 또 더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동동크림이라고 하는 그 크림을 만들었었던 이게 이제 1947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락키화학공업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 회사를 갖다 창업한 사람이 구인회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구자경 회장, 그분의 이제 아버지 였고요. 이제 구자경 회장의 다시 이제 자식 이렇게 내려오면서 락키화학 그리고 오늘날의 LG그룹으로 바뀐 거죠. 예. 이렇게 LG그룹도 마찬가지 화장품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멜로디 크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1937년에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된 건데, 윤독정이라고 하는 여사분인데요. 이분은 서성환이라고 하는 태평양화학공업을 만든 저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1937년에 역시 이 그 상인으로 유명한 개성의 창성 상점에서 자기가 직접 저런 그 기름, 그때는 이제 머리 같은 데도 동백 기름을 바르고 그랬었던 시기인데요. 저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솥단지를 갖다 놓고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백 기름을 집에서 이 화장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백 기름을 갖다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게 돼요. 요것이 이제 그 시초가 돼서 1945년 태평양화학공업을 갖다 만들면서 서성원이라고 하는 저분이 화장품을 만들게 되고요. 오늘날의 아모레 퍼시픽을 갖다가 이제 일구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장품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갖다 이끄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근대화 산업화의 모태가 됐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서 오늘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